매주 금요일 오전 9시 상무지구가 마비가 될 정도로 뭐 하고 있죠. 청년 성장 프로젝트 사업이라 또 청년 일 경험이라는 어떤 그런 고용노동부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기회 제공의 장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송창영의 일파만파 이 시대의 핫 이슈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헤쳐보는 본격 토크쇼. 저는 광주대학교의 송창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소통, 기부, 정무적 감각에 탁월한 분이십니다. 우리 광주광역시의 소중한 자산이신데요. 광주경영자총연합회 김동찬 상임부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먼저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인사 좀 나눠주시죠. BBS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제8대 강주시 의장과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일자리 창출, 강주형 일자리, 상생 일자리 재단 초대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지금은 강주 경영자총협회 상임부의장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김동찬입니다. 반갑습니다. 광주 경영자 총협회 어떤 곳입니까? 강주 경총은 대한민국 5개 경제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네. 1981년에 설립돼서 강주 전남의 사용자 단체이기도 합니다. 경총은 지금 강주 광역시를 포함해서 나주, 하순, 장성 등 전남 지방의 5개 군과 그리고 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김동찬 상임 부회장님이라기보다는 시의회 의장님으로 더 기억이 남습니다만 어떻게 우리 광주 경영자 총협회의 상임 부회장님으로 가셨습니까? 제가 제7대 강주시 의원과 8대 강주시 의장을 하면서 그렇죠. 제가 의정 활동에 주력했던 일들이 도시철도 2호선, 그래서 좀 더 우리 강주의 광역 교통망을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볼 것인가 그래서 도시철도 2호선에 초점을 맞춘 의정 활동을 해왔었고요. 그리고 강주가 좀 더 풍요로운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당시 이용섭 시장이죠. 네. 그래서 강주형 일자리, 노사민정 사회적 대타협, 강주형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 의정 활동에 초점을 두었었습니다. 네. 이제 그러던 중에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강주의 상생 일자리 재단, 지금의 이제 GGM이죠. 탄생하기 전이었는데 제2회 제3회 강주형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아주 중요한 일자리 재단을 하나 미리 만들자 해서 그때 사단법인 강주형 일자리 재단이 만들어졌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초대 대표이사로 갔었고요. 1년 반 정도 대표이사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노사민정 그쪽 업무를 하다 보니까 경영인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강주 전남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사민정 사회적 대타협의 강주형 일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총에 와서 함께 일을 잡으면 어떻겠냐 해서 강주 경영자총협회 상임 부회장으로 활동하게 되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광주 광역시 시의회 의장이 예. 갑자기 그 상생 일자리 재단의 대표를 하시고 광주 경영자 총협회의 상임 부회장으로 오시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러프하게 보면 엉뚱한 것 같은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실은 상생 일자리 재단 하시면서 봉급을 전부 다 사회에 1억 이상 개척을 하셨던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부끄럽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정치라는 것은 바르게 정치, 경제, 사회를 다스리는 것을 정치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수기치인이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네. 자신을 잘 닦은 후에 남을 위해서 일하고 돕는 것을 정치다라고 지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강주 정신이 나눔과 연대 정신 아닙니까? 네. 저는 사선 의원을 하면서 우리 140만 우리 강주 시민과 그리고 45만 북구 주민들의 은혜를 많이 입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눔과 연대 정신을 좀 이제 실천해야 되겠다. 네. 그렇게 해서 사랑의 장기 중에 저희 봉급을 1억 정도 한국생명사랑재단에 제가 1억을 기부하고 평상시에 청년 일자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천만 원을 청년 일자리 재단에 기부를 했었습니다. 제가 부회장님 존경한 거 알고 계시죠? 이거 부끄럽습니다. 광주 경영자 총협회가 여타 다른 유관기관과 차별화가 된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현문현답이라고 네. 제가 만들어낸 고사성어입니다. 네. 현장에서 문제점을 찾고 발견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그래서 제가 경총 상임부의장이 되면서 약 한 200개 기업을 현장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 강주 전남 대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을 빼놓고는 거의 50인 이하 영세기업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산적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해주는 그러한 경총이 되자. 그리고 또 뭐 자금난에 봉착돼 있는 그런 기업도 있고 그러면 신용보증기관하고 또 연계사업을 연결해 준다든지 또는 고용이라든지 노동제도 개선 문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규제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 경총 해운사와 함께 중앙정부라든지 지방정부에 저희들이 뭐 탄원서를 제출한다든지 조례를 개정하는 건의안을 올린다든지 그것이 아마 저희 경총의 역할이고 아마 일반 유관기관들하고 그 많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날 오전 7시 정도 되면 상무지구가 교통이 마비가 될 정도로 지금 뭐 하고 있죠. 예, 아마 전국 최장수 포럼이 금요 조참 포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금요 조참 포럼이 지금 저희들이 한 1670회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국의 명사분들, 뭐 정치, 경제, 사회, 요즘에는 AI라든지 뭐 또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전공이신 그래서 우리 교수님도 한번 그렇죠. 초청해서 명강의를 들었었습니다만은 그런 안전 문제라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 강주 전남을 대표하는 포럼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포럼으로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 여타 그런 교육 같은 경우는 예비군 훈련, 민방위 교육처럼 예, 예. 동원되거나 끌려가는 느낌이 있는데 네네. 여기는 정말 자발적으로 그 어떤 니즈를 파악해서 교육에 대한 공급도 잘해주시고 네네. 또 수요자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저희 해운사가 한 천여 해운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강주 시민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해서 방송 외에는 직접 이렇게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리고 또 Q&A를 할 수 있는 네. 직접 묻고 답하고 그럴 수 있는 그래서 저희 경총이 그런 기회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도 강주에 와보고 야 이런 포럼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발전시켜야 되겠다. 네. 해서 저희들이 지금 올해도 지금 좋은 명사분들을 초청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부업을 하는데 네네. 우리 상임 부회장님이 코아 역할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마무리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우리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뭐 전 직원들이 네.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또 BBS 우리 최감렬 회장님이라든지 네. 우리 회장님도 많은 관심을 갖고 네. 저희 또 경총을 지금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송창용 박사님도 그때 오셔서 좋은 강의 해주셨는데 우리 강주 전남의 뭐 경제 분야의 리더분들이라든지 네. 또 대학 교수님들이 많이 오셔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아마 성원해준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외부 초창 네네. 강의를 한 번씩 초청을 가서 들어보면 이렇게 열정 있는 교육생들이 없거든요. 정말 지역에서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광주 지금 굉장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광주 경제 지표 어떻습니까? 지금 세계 경제 지표를 먼저 한번 봐봤어요.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 2.0 시대에 과연 우리 강주 전남의 경제 옆으로 방향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먼저 대한민국 신용 지표라든지 강주 광역시의 신용 또는 경제 지표를 보는데 참 큰일이다. 네. 세계적인 신용 평가 기관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무디스, 스탠더드 푸어스 그 피치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송에도 자주 나옵니다만은 JP 모건이라든지 골드만삭스에서 대한민국의 올 성장률을 그렇게 높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최근 플러스 마이너스 10년을 보면 가장 저성장 시대입니다. 특히 우리 강주 같은 경우에는 전자부품이라든지 자동차, 소부장이라든지 다행스럽게도 이제 자동차 분야는 어느 정도 선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관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어려운 난국입니다. 특히 이제 강주의 주력 사업이 주택 사업입니다. 그렇죠. 지금 정부에서 강력한 대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불확실한 탄핵 전국이 이어지면서 지금 부동산 경기가 지금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다 보니까 여파가 지금 자영업 서민 경제까지 그 영향을 미쳐서 아마 향후 한 2년 정도는 어려운 지금 경제 여건이 지금 조성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고요. 어떤 경기라는 것은 국제 정세라든지 국가 정세에 민감한 것이 경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튼튼한 어떤 강주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인공지능 집저화 단지를 지금 저희들이 2단계 공사를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데 빨리 3단계 공사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미래차 인증센터라든지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공공기업적 성격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소부장의 다차종 생산 시스템을 좀 구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강주 전남의 재정 투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재정 투자 사업이라는 것은 보통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강주 전남의 미래의 먹거리 산업을 어떻게 유치하고 어떻게 정책을 세워서 지속 가능한 경제 정책을 만들어낼 것이냐. 그것이 아마 대선하고도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좀 잘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내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공공적 성격에서 중앙정부라든지 지금 광주광역시 이제 지방정부가
아마 뭐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또는 자영업 여러 가지 어떤 대책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이제 배달 민족 대신에 소상공인들에게 배달료를 좀 이렇게 낮춰주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는 지속 가능한 어떤 경제적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한 말씀 주셨어요. 지역 경제 생태계를 어떻게 새롭게 잘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려면은 아무래도 중앙 정부라든가 지방 정부 또 오피니언 리더들이 함께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우리 상임 부회장님 딱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소통과 정무적 감각을 완전히 그냥 끝판왕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지금 광주 상생 일자리 재단의 대표를 하시면서 글로벌 모터스를 설립하는데 크게 또 기여를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용섭 우리 시장님 그리고 또 한국노총 윤종희 의장님 네. 그때 제가 이제 시의장으로서 그리고 박병규 부시장 아마 네 사람이 그때 이제 실질적으로 GGM 강중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저희들이 먼저 앞에서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 사실 우리 강주의 경우에는 우리 청년들이 뭐 다양한 직종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 그런 직종이 그렇게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강주 정신은 나눔과 연대 정신이다.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양무 호남 시무 국가 그래서 호남이 없으면 국가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민주인권 평화도시라는 그런 자랑스러운 이름을 갖고 있는데 경제적으로는 풍요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항상 안타까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은 것이 강주인데 그러면 그 대가로 좀 더 삶도 융택하고 좀 더 평화롭고 풍부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저는 강주가 좀 잘 산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나눔과 연대 정신, 그 주먹밥을 나누는 그러한 어떤 연대 정신을 통해서 상생, 노사 간의 상생, 노노 간의 상생을 통해서 이제 강주의 그러한 어떤 기업 정신을 통해서 강주 정신을 한번 경제에 한번 적용시켜 보자. 네. 해서 이제 GGM, 노사민정 사회적 대타입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러한 기업이 GGM입니다. 네. 지금 GGM이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머지않아 GGM의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이라든지 전기차 분야라든지 AI 인공지능 분야라든지 제2의 제3의 강주형 일자리가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질문을 드렸던 것의 제 의도는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상생 일자리라든가 GGM에 우리 상임 부회장님이 계실 때 관여하시면서 예. 그야말로 끊임없는 소통과 끊임없는 그 어떤 정무적 감각을 통해서 예, 이런 예. 것들을 이끌어냈잖아요. 이제 말이 쉽지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강주에 오시려고 이미 이제 테이프 커팅을 하기로 이제 그때 약속이 돼 있었는데 네. 이제 한국노총에서 네. 이제 35만 대 생산 문제와 그 인권센터 그리고 이제 상생 일자리 재단 이제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참 어떻게 보면 좀 보이콧에 따랄까 네. 그런 조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용섭 시장을 좀 만나고 또 윤종희 의장을 좀 만나서 우리가 여기서 중단되면 우리 미래 세대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죄를 지는 행위다. 그래서 좀 그분들을 만나서 좀 간절하게 좀 호소도 드리고 해서 제가 좀 작은 역할을 좀 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뭐 언론에 신문에 좀 대서특필돼서 김동찬 의장이 뭐 중간 역할을 잘했다고 보는데 저는 그분들도 똑같은 심정이었을 거이고 그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아마 그 당시에 열심히 합류했었습니다. 예. 소통과 정무적 감각의 끝판왕이 아니라 겸양지덕의 끝판왕이 지금 광주광역시가 예. 지금 큰 또 재난이 예. 지금 최근에 광주 전남의 청년들이 계속해서 도시로 외부로 유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청년들의 어떤 그 구직, 직업, 예.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시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네. 우리 청년들이 강주에서 태어나서 강주에서 학업을 마치고 네. 직업 선택의 권한을 본인들이 만족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네. 기업에 취직하는 것이다라고 기본적으로 맞아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무엇보다도 어떤 기업 청년들이 근무할 수 있는 기업 생태계 조성이 참 우선이라 생각하고요. 네. 지금 저희 경영자총회에서 청년 성장 프로젝트 사업이라든지 그래서 39세 이하 청년들에게
직장이 그 청년들이 직장을 들어갔을 때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와 함께 지원하는 어떤 그런 청년 프로젝트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 매달 60만 원씩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그 청년들이 한 직장에서 중간에 퇴직하지 않고 잘 정착하면 약 한 400만 원 정도의 또 성공 축하금도 드리고 있고요. 또 청년 일 경험이라는 어떤 그런 사업들도 아마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 가지 어떤 그 메리트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이제 하루 4시간 정도 우리 청년들이 각 기업이라든지 물론 이제 공공형이 있고 사회복지형이 있고 기업형이 있는데 청년들이 그런 어떤 직장 체험을 통해서 네. 잘 맞고 매치가 되면 그 기업에 정식으로 입사할 수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일부 아르바이트고 실습 형태인데 고용노동부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또는 기업들에게 그런 지금 기회 제공의 장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보조금들이 항구적이고 실효적으로 조금 정책들이 갔으면 좋겠네요. 그동안 많은 일들을 광주광역시에서 많은 일을 하셨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광주광역시라든지 제가 경총에 있으면서 가장 이제 아쉬운 분야는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좀 기업 친화적인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기업 친화적인 도시라는 것은 기업만 가지고도 안 되고요. 시민들이 함께 협업해서 강주 그러면은 이제 민주인권 평화도시가 아니라 기업 친화적인 도시. 뭔가 강주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이미지를 이렇게 탈바꿈 좀 시켜야 된다. 또 5.18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시의회에 있을 때 5.18을 우리 강주만의 5.18이 아니라 5.18을 세계화하자. 세계화하자. 그래서 단순한 5.18 전야제 행사로 물론 이제 거기서 뭐 인권 포럼이라는 여러 가지 포럼을 합니다만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문호를 개방해서 네. 5.18에 전국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이 강주와 1대1로 매치를 해서 아파트에서 민박을 하면서 강주 문화를 익히고 그리고 또 세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세계 유튜버들에게 제가 일본어로 영어로 스페인어로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네. 강주 정신을 알리고 5.18 정신을 알리고 그래서 어제도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제가 호주라든지 모나코 이쪽에 있는 유튜버들에게 강주에 대해서 5.18이 왜 탄생됐는가에 대해서 지금 알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뿐이 아니라 우리 모든 시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강주의 홍보대사라는 그런 심정으로 좀 더 우리 강주를 자랑스러운 강주를 좀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상임 부회장님은 어떻게 이미지가 민병철 영어 잘하시는 그분하고 많이 닮았어요. 예. 저는 옛날에 깜짝 놀랐던 게 기억나신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제가 시의원님들 몇 분하고 같이 포르투갈, 스페인 이쪽으로 그 안전 그 선진국들을 이렇게 투어하는데 저보다 업소보러 이렇게 희락해가지고 갔다가 유엔 산하기관 유엔 ISDR이라고 유엔 산하기관에 제 연구원 서울대 출신의 예. 그 친구를 데리고 가가지고 통역을 시켰는데 그 친구가 버벅거리고 버퍼링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구세주인 우리 상임 부회장님이 현란한 영어를 쓰셔서 그냥 깜짝 놀랐는데 지금도 영어를 그렇게 잘하셔요? 네, 이제 제가 매일 이제 회사에 출퇴근하면서 제가 영어, 일어, 스페인어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영어에 대한 충격적인 제가 약간 외국에서 유학할 때 우리 지도 교수가 이 한국 학생들은 주입식 교육에 저희들이 물들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만 만나면 미스터 김, you approach everything a different way than I do 보면서 뭔가 different point of view 다른 방식으로 한번 접근해봐라. 저에게 그래서 영어 공부하는 방식이라든지 또 사물을 판단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러면서 그때 저에게 충격적인 그 당시에 제가 참 영어가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 한 20분씩 계속해서 이제 어학을 공부를 했었죠. 아마 우리 광주 전남에 또는 우리 북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행보라든가 재능이 어떻게 보면 광주광역시의 소중한 자산인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행보를 살짝 얘기해 주신다면 예, 지금은 이제 경총에서 예. 열심히 이제 우리 강주 전남 기업 활동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지금 풀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저는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 그래서 이제 특정 지역이라고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북구 출신이기 때문에 강주의 장자 도시가 북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북구 경제 이바전과 동시에 일자리가 복지다라는 캐치플레이를 가지고 일자리 창출하는 어떤 북구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네. 그런 열정과 지금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혹시 더 추가로 더 주실 얘기 있으신가요? 불교 방송이 이렇게 새로 이제 이전해서 우리 시민 친화적인 청취자 친화적인 그런 어떤 프로그램 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유튜브라든지 요즘 불교 방송 많은 분들이 지금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최감렬 회장님 그리고 또 우리 직원 여러분 또 이 좋은 프로그램을 지금 송창영 박사님이 지금 진행한다 해서 제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으면서 언젠가 저도 한번 불러줄 텐데 하고 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앞으로 또 나와 주실 거죠? 예,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하려겠습니다. 예. 오늘 그 광주 경영자 총협회 상임 부회장님이시죠? 김동찬 우리 부회장님과 우리 지역 경제 그리고 여러 가지 지역 현안에 대해서 재미있게 얘기 나눴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